이제 8시에 됐으니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네, 뭐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볼륨 미리 높여주시고요. 네, 끝나고 나서 피드백 시트 꼭 작성 부탁드리고요. 제가 피드백 시트 다 하나하나 읽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네, 뭐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피드백 시트에다가 남겨주세요. 네, 실시간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 인원 반감기가 일주일인 것 같은데 맨날 절반씩 줄어드는 것 같네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네, 8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까요?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그래프랑 트리? 그래프랑 트리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이후로 저기 다른 분께서 그래프 탐색이나 요런 데 대한 스터디 진행해 주시니까 저는 오늘 최대한 정의랑 기본적인 구현, 네, 요것들에 집중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 내용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미 요 그래프나 트리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정말 가볍게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나 트리 배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끝나고 나면은 그래프가 뭐구나, 트리가 뭐구나 이런 거 아마 알아가실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낼게요.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볼륨 조금 많이 높여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프랑 트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프가 뭐지?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프가 무엇인가? 네, 제가 2주일째 목이 안 좋아갖고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막 수액도 받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하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골쇄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요런 그래프가 아니죠. 요것도 그래프긴 하죠. 요것도 그래프긴 한데, 오늘 다룰 것은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제 이산수학에서 다루는 수학적인 구조의 하나인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SNS 하다 보면 이제 친구 관계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저라고 할게요. 인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 말고 이제 다른 유저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그 친구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얘랑 저랑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친구고, 이렇게 친구고, 이렇게 친구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아는 사이지만 저랑은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관계들을 이렇게 사람과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라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래프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래프는 사람이랑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요거를 좀 더 이제 그리기 편하게, 제가 매번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기 편하게 동그라미랑 선을 가지고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사람을 하나의 동그라미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누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순서쌍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1번과 2번이 친구다라는 뜻이고 1번과 3번이 친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그렸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으로 있는 이제 이런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네. 1번과 2번은 친구 사이고 3번과 4번, 4번과 5번, 5번과 3번은 친구 사이고 1번과 4번은 이제 둘 사이에 선분이 없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1번과 4번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대신에 이제 3번 사람을 거치면 아는 사이가 되겠죠. 1번과 3번이 아는 사이, 3번과 4번이 아는 사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질문 있으시면은 네, 꼭 저 실시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꼭 실시간으로 물어봐 주시고요. 네,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목소리가 계속 작을 예정이어서 볼륨 높여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정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프 이제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요런 애들을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 네, 오늘 할 것은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프에 대한 정의, 그래프의 정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오늘 스터디에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뭐 정의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점으로 관계를 선으로 나타낸 이런 다이어그램이다,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포멀한 수학적인 문장으로 적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적어봤는데 네, 그냥 이 문장을 이해하시기보다는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마음으로 사람을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뭐 관계 같은 걸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을 때 나오는 어떤 구조다 라는 걸 이제 그래프다 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저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해 주세요. 예. 제가 그냥 포멀하게 적으려고 이렇게 적은 거지 뭐 요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봐보면요, 어떤 이제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의 원소들을 추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SNS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이 이제 어떤 사용자들의 집합,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상화를 했어요. 추상화를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의 일부분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죠. 서로 친구 관계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제가 여기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추상화 방법이 이 선을 긋는 거죠. 두 개의 점 사이에, 두 개의 번호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이제 어떤 수학적 구조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오히려 이거를 바로 이해하셨으면은 뭐 초급반 들으시기보다는 뭐 다른 좀 더 고급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굳이 시간 낭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게 그래프다. 이런 집합의 연결 관계, 집합의 원소들을 추상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수학적 구조의 일종이 그래프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래프라는 것은 정점이랑 간선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선이라고, 정점이랑 간선이라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을 썼는데 제가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점이라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 요것들이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선은 그러면 뭐죠? 동그라미 사이를 잇는 요 선, 요런 애들이 간선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동그라미랑 직선으로 이렇게 선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추상화를 해서요. 네, 이유는 별거 없고 그냥 그리기 편하니까, 그쵸? 네.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별 모양으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기 귀찮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수학적 구조는 언제 쓰냐? 연결 관계가 있는 집합, 이런 집합을 나타내는데 이제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요런 데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어,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데 그 책들의 제목을 알고 싶다. 굳이 뭐 책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것들은 배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제목 뭐 이렇게 다 적어서 저장을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프에 저장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연결 관계가 있는 집합을 나타낼 때는 요 그래프라는 친구를 이용하면 좀 편하게 저장하고 나중에 이제 요 집합의 특성, 특징 이런 것을 알 때도 편하다라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도 예시로 들어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친구 관계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 쓰면 편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형적 자료 구조가 아니고요.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는 말은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갈 수 없다. 그냥 무조건 탐색할 수 없다. 앞에서부터 이런 의미고요. 저장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선형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오늘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세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냥 이제 사람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프 항상 양방향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저 인스타그램 같은 SNS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 관계라는 게 이게 일방적일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팔로우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팔로우 하지 않아도 이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죠. 뭐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날 친구로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인간관계, 뭐 흔히 있는 인간관계죠. 때문에 뭐 항상 쌍방향은 아니고요. 원한다면 이제 방향을 붙여서 그래프를 관리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좀 용어들을 제가 좀 몇 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이제 정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중요하죠. 정점이라는 친구. 정점은 이제 추상화된 원소들의 집합이고요. 아까 SNS의 예시로 들었을 때는 이제 사용자들이 추상화돼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사람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정점이다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벌텍스라고 부르고요. 한글 이름 용어, 한국어 이름, 한국어 용어, 영어 용어 다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정점 집합 V가 1, 2, 3, 4, 5라는 정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점 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정점 집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정점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간선. 이것은 이제 원소들 사이 관계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 이 선들을 우리가 간선이다라고 부르고요.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시작점과 끝점. 이 선이 어느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1번, 2번. 1과 2 사이에 있는 간선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보통 1과 3 사이에 있는 간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네, 이 그래프는 특별히 이제 방향이 상관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집합에서 순서는 집합 원소 사이의 순서는 상관없죠. 집합을 나타낼 때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간선이라고 부르고요. 뭐 변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변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뭐 모서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어로는 edge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정점의 차수는 이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의 수를 의미해요. 이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몇 개냐, 노드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정점의 디그리는 2개다. 왜냐면 팔이 두 방향으로 뻗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1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이 2개다. 그러니까 1번 정점에 해당하는 차수는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정점, 이 친구죠. 이 친구의 차수는 얼마죠? 3번 정점의 차수는 3번 정점의 차수는 3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래프, 각각 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에지의 개수 혹은 정점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수였고요. 이게 그다음에 경로는 이제 정점을 나열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이 나열되었으면 인접한 정점들 사이에 간선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쓰는데 요 경로라는 것은 사실 순서가 있는 그런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집합 기호로 감싸져 있긴 하지만 같은 원소가 2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 3, 4, 5, 3으로 이루어진 경로다 라고 하면 이거죠. 1번부터 시작해서 3번을 거쳐서 1번, 3번,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 5번에서 3번,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경로입니다. 네. 그래서 경로는 정점을 나열한 것이고요. 뭐 간선을 나열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편하게, 왜냐하면 간선을 나열하려면 1번, 3번을 잇는 간선, 3번, 4번을 잇는 간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정점들을 나열해서 이제 그 앞뒤로 있는 정점들 사이에 간선이 있게끔, 이제 그것을 이제 경로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1번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죠. 간선을 따라서 사람이 여기 있을 때 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 이제 경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심플 패스라는 것은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를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1번에서 3번을 거쳐서 4번, 5번, 3번까지 가는 경로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경로상에 보면은 정점이 이렇게 같은 정점이 2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정점 2개 있으니까 이것은 심플 패스가 아니고요. 이런 같은 정점이 없는 1번에서 3번 거쳐서 4번, 5번으로 가는 이 경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플 패스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패스니 심플 패스니 뭐 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는 그 책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아보실 때는 그 책이나 자료에서 패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심플 패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때는 패스나 심플 패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정의, 종점의 나열, 그 다음에 심플 패스인 경우는 패스인데 경로인데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 이제 이런 정의를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적어도 이번 스터디 동안에는 제가 이런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심플 패스의 한 예시로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뭐 당연히 1번, 2번 이런 것도 심플 패스가 될 수 있겠죠. 경로죠. 정점의 나열인데 이 사이는 반드시 간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경로인데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심플 패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멈추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정의가 앞에서 썼던 정의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정의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뒤에 있는 것을 또 이해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저를 멈춰주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으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친구. 이것도 역시 이제 자료나 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나 뭐 용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거나 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는 자료니까 어떤 식으로 용어를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로인데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3번, 3번, 1번. 이런 경로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3, 4, 5, 3, 1 이런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합 기호로 일반적인 표시를 했지만 이것은 순서가 상관이 있는 집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경로인데 시작과 끝점이 동일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다 라고 부릅니다. 네, 사이클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사이클, 심플 사이클에 대한 정의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저 한국어로 된 정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용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어디서도 단순 순환이다 라고 적혀있는 책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논문에서는 가끔 봤는데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심플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이클이긴 사이클인데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 이런 애들을 심플 사이클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까 처음에 사이클의 예시로서 보여드렸던 것은 1, 3, 4, 5, 3, 1 이런 경로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이클이죠.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사이클이지만 겹치는 정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심플 사이클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정의 자체가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시 중복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은 중복될 수밖에 없고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심플 사이클이다, 단순 순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순 순환의 예시로서 심플 사이클의 예시로서 3, 4, 4, 5, 5, 3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1번, 2번, 2번, 1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 이것도 이제 심플 사이클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책이나 자료 혹은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사이클의 정의에 3개 이상의 정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의를 넣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좀 조심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볼 때요. 네,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 예시 그래프에서는요, 크기가 3 이상인 단순 사이클은 3, 4, 5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뭐 4, 5, 3, 4나 뭐 4, 3, 5, 3이나 5, 4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이클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3 이상인 사이클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심플 사이클 중에서는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절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곳에서는 그냥 제가 여기서 심플 사이클이다 라고 적어놓은 요 정의를 그냥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심플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꼭 보실 때 주의를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의 종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특수한 그래프들은 그러니까 뭐 그래프도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간선 정점의 개수며 간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며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바뀌겠죠. 엄청 바뀌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가진 그래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그래프들을 특징에 따라서 몇 개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네. 요것들은 이제 그냥 진짜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정의가 바뀌거나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결 그래프, 연결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정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우리가 연결 그래프다라고 부르고요. 좀 더 뭐 포멀한 정의를 써보면 임의의 두 정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한다.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연결 그래프다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우리가 비연결 그래프다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커넥티드 그래프, 디스커넥티드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요 그래프, 이것도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인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의상 당연하죠. SNS 생각해 보시면은 뭐 네, 친구 그룹이 이렇게 여러 그룹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이제 교류가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이제 이런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이 전체가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정점 집합이 정점의 개수가 5개인 그래프인 거죠. 그런데 1번과 3번 사이에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친구들, 이런 끊어져 있는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비연결 그래프다라고 부릅니다. 네, 뭐 여러 개로 끊어져 있어도 똑같이 비연결 그래프다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2개로 끊어놨는데 뭐 5개가 다 조각조각 따따따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다 비연결 그래프예요. 간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연결 그래프에서 이런 하나의 뭉치, 이런 하나의 모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모임, 묶음,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연결 요소다라고 부르고요. 컴포넌트 혹은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요소의 정의는요, 임의의 두 정점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부분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결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연결 요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정의는 혹시 그래프 처음 배우시는 분들 계시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자료 올려드리니까 뭐 자료 보시고 꼭 복습을 해주세요. 네, 뭐 정의를 아는 것이 항상 보통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적을 먼저 알아야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의들, 용어들 이런 것들은 꼭 네, 잘 공부를 하셔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연결 그래프랑 비연결 그래프를 나눠 봤는데요. 또 다른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 질문 해주신 분께서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간선이 1번과 2번을 이어도 상관없고 2번과 1번을 잇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방향이 없다, 무방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다 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간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얘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뭔가 방향성이 있는 관계인 경우, 네, 혹은 이제 비대칭적인 관계인 경우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얘가 처음이고 얘가 끝이다. 간선에 순서가 있다. 간선에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 네. 간선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작과 끝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냥 선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이렇게 그것을 방향성을 명시적으로 화살표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편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간선에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방향 그래프다, 디렉티드 그래프다 라고 부르고요.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방향 그래프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의 간선 사이에 가중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도시와 3번 도시 사이에 1번 지하철역과 3번 지하철역, 3번 지하철역과 4번 지하철역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의 운임이 30원이다. 그 사이의 운임이 20원이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아까는 이제 그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간선의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간선에 어떤 가중치, 특정한 숫자가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간선에 어떤 숫자와 같이 적어 놓는 것이 편한 경우에 간선에 숫자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선에 숫자, 가중치를 같이 적어 놓은 그래프를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다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웨이티드 그래프다 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분류하는 그래프를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뭐 재미없죠? 다 아시는 분들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정말 재미가 없을 텐데 네, 뭐 재미없으시면은 오늘 가셔도 돼요. 계속 뒤에도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프 트리 이런 데에 대해서요. 재미없을 테니까 뭐 먼저 가셔도 되고요. 가서 오늘 뭐 올림픽 재밌는 경기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보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뭔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래프가 뭔지 알았죠? 아, 네. 한 그래프의 방향 부변에 섞여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섞여 있을 수 있죠. 뭐 그건 나타내기 나름이죠. 뭐 SNS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죠. 얘랑 얘는 이제 절친 사이라서 서로를 친구로 생각하고 얘는 이제 잘못된 만남이어서 뭐 이렇게만 친구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그래프의 방향과 무방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좀 뭔가 보기 그렇잖아요. 이 에지는 이 간선은 방향성이 있는데 이 간선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뭔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이제 방향이 섞여 있으면은 이 전체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다라고 보통은 부르고요. 이 간선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양방향으로 다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간선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뭔가 자세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자료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아까 제가 정의드렸던 패스, 사이클 이런 애들을 정의할 때도요. 패스를 이루려면 방향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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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패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두 개 사이인 간선은 있지만 여기로는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패스는 그러니까 요런 것은 이제 경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간선의 방향을 따라서만 갈 수 있는 것을 보통 경로라고 부릅니다. 방향 그래프에서는요. 사이클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의도 안 적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까지 그래프가 뭔지 알았고 정의 그래프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정의랑 그래프를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우리 목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컴퓨터로 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컴퓨터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요 그래프라는 구조, 수학적 구조를 담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에 대한 생각을 뭐 좀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처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래프를 추상화하는 방법인 이 에지들을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요런 정보들, 에지들의 정보, 1번과 2번을 잇는 에지가 있다. 1번과 3번을 잇는 에지가 있다. 3번과 4번을 잇는 에지가 있다. 이제 요런 에지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사실 이제 제가 그래프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뭐 아무튼 뭐 실험 정신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안 되나? 이제 전체 예지는 5개고 각각 예지의 정보는 1번과 2번을 잇는 예지, 1번과 3번을 잇는 예지 뭐 이런 식으로 정수 2개를 저장하면 되겠죠. 각각의 예지로서는. 그래서 뭐 저는 2차원 배열을 썼는데 뭐 그냥 STL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런 거 쓰셔도 되겠죠.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뭐 튜플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간선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어요. 1번과 4번 사이에 있는 간선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요 저장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뒤에다가 1번, 4번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간선을 추가할 때는 그래프의 간선을 추가하고 싶다. 한쪽 끝이 요고 다른 쪽 끝이 V인 간선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에지 개수를 하나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끝점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끝점이다라고 알려준 1번과 4번을 연결하는 간선이다 라고 알려준 이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과 2번과 3번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모든 간선의 정보를 이렇게 배열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2번과 3번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을 때는 뭐 별수 없죠. 위에서부터 그냥 쭉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U랑 V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모든 엣지를 다 순회를 하는데 한쪽 끝이 U이고 한쪽 끝이 V인 점이 간선이 있는지 한쪽 끝이 V이고 한쪽 끝이 U인 간선이 있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U랑 V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시간 목적도를 먼저 보면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을 이상하게 해놨네. 그 이제 간선을 추가하는데 이제 처음에 간선 추가하는 거 이 친구의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선을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 U랑 V 사이에 간선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얼마만큼이 걸리죠. 네, 모든 에지를 다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에지 간선의 집합의 크기만큼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제 공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냥 이제 공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 자료를 나타내는데 이 친구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을 쓰고 있는지를 비고 표기법으로 보통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정수 하나 얘는 이제 정수 하나니까 그냥 플러스 1 상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전체 에지 개수 곱하기 2개만큼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를 저장하는 데에는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뭐 그쵸? 뭐 저장하는데 요만큼의 숫자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전체 에지가 몇 개인지 또 쓸 거니까 뭐 이 정도의 숫자를 쓸 거니까 얘는 이제 비고 표기법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 주위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 같은 걸 써놨는데 이것은 절대값 기호가 아니고요.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기호입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기호는 집합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카디널리티라고 부르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간선 추가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뭐 오케이인데, 간선을 판별하는데 매번 모든 간선들을 다 이렇게 순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그쵸?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인접 리스트와 인접 행렬이라는 두 개의 방법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방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처음에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은요,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네, 혹시 행렬이 뭔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행렬은 이렇게 2차원으로 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2차원 배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행렬로서 이 그래프를 저장하는 거예요. 행렬로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장하냐면요, 일단 정점의 개수만큼의 열과 정점의 개수만큼의 행을 가지는 이런 행렬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번 정점과 2번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죠. 이 간선이 있는 것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1번 정점과 2번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으니까 여기를 1로 적어요. 그런가 하면 1번 정점과 4번 정점 사이에는 지금 간선이 없죠. 그래서 1번 정점과 4번 정점 사이에는 간선이 없으니까 여기는 0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나면요, 1은 2와 3 연결돼 있고 4랑 5는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채울 수 있겠고, 2는 1밖에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채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번과 1번은 사이에 간선이 없으니까 그냥 뭐 0으로 채우는데,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은 보통 참조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원하는 값으로 채우시면 돼요. 저는 그냥 다들 의뢰 그러하듯 0으로 채웠습니다.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0뿐만 아니고 1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값들로 채울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명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인접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인접 행렬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2차원 배열 만들면 됩니다. 뭐야? 네,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슬라이드 순서를 헷갈렸네요. 그래서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인접 리스트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행렬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1번 정점에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번 정점에는 2번과 3번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정점에는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어. 2번 정점에는 1번이 연결되어 있고, 3번 정점에는 1번, 4번, 5번이 연결되어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형식, 링크드 리스트, 특히나 이것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죠. 이렇게 리스트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접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접 행렬의 경우는 2차원 배열로 구현을 하시면 되고, 인접 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하시거나, 혹은 STL에 있는 뭐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그런 자료 구조들을 이용하셔서 인접 리스트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현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인접 행렬 어떻게 구현하죠? 제가 이제 2차원 배열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C 언어는 제로 베이스인데 반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1번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정점 번호가.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0번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무시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요, 여기가 요것과 아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 정점과 2번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정점과 3번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나타내는 것은 i와 j, i행 j열 친구가 나타내는 것은 ai가 1일 때는 i랑 j 사이에 간선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다. 0일 때는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1번과 4번 사이에 간선을 추가하고 싶어요. 1번과 4번 사이에, 1번 정점과 4번 정점 사이에 간선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1번과 4번 사이에 간선을 추가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1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1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구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2차원 행렬, 2차원 배열상에 U번째 줄, V번째 칸을 1로 바꾸고요. V번째 줄, U번째 칸도 1로 바꿔주시면 그래프에 간선을 추가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기로 했어 하는 이 구조에도 똑같이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그러면 요 2번과 3번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보고 싶어요. 네, 요것은 그냥 요 2,3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게 되는 것만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간선을 추가하는 데는 여기 보니까 2번밖에 연산 안 했죠? 그래서 간선 추가하는 데는 상수 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데 역시 한 번의 연산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상수 시간이 들게 됩니다. 공간 복잡도는 어떻죠? 이 친구는 얼마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쓰고 있는 공간은 전체 여기 보시면은 v 곱하기 가로 v개 정점 개수만큼이죠. 가로 v개 세로 v개만큼의 숫자가 필요하겠네요. 정보가 이만큼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겠죠.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복잡도는 v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이제 인접 행렬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인접 리스트는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리스트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쓰는 리스트는요, 벡터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티저 벡터가 6개 있는 거고요. 요 벡터의 1번 인덱스 adj 리스트 1번 요 벡터에 2랑 3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구현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전체 구조를요. 여기 있는 구조 있죠? 요 구조를 여기다가 이렇게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지성으로 요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C가 제로 베이스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0번 인덱스는 쓰지 않고 잘 비워놨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간선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과 4번 사이에 간선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4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4번의 뒤에도 하나 더 만들어서 1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원래 1번 요 인적 리스트를 나타내는 요 변수의 첫 번째 인덱스 요 벡터는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뒤에다가 4를 붙이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C백 함수를 이용하면 요 뒤에 6번 벡터 뒤에 V를 집어넣고요. V번 벡터 뒤에 U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초록색 친구가 인적 리스트를 나타내는 배열의 각각의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각각은 인티저형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벡터가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벡터 뒤에다가 4를 추가해라 라고 쓴 거죠. 구현 이해 안 되시면은 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2번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벡터로 저장했으니까 2번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3번 정점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U랑 V는 바꿔 쓰셔도 상관없고요. 한쪽만 검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2번 여기 보시면은 제가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도 넣어줬고요. 여기도 넣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만 검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U 번 정점의 벡터들을 다 순회하면서 그 벡터들 중에 V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있으면 그 사이에 간선이 있는 거고요. 없으면 간선이 없는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는요, 시간 복잡도 간선을 추가하는 것은 여전히 상수 시간이 걸리는데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은 U에 인접한 친구들을 다 순회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U가 3이었다면 이 친구 다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의 개수만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3번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정의를 했었죠? 뭐라고 쓴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degree of V 혹은 degree of U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V와 인접해 있는 정점의 수를 우리가 degree라고 나타내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V의 디그리 혹은 U의 디그리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간선 판별에는요. 그렇다면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리스트들을 전부 다 저장하는데요. 1번 친구의 경우는 2번과 3번을 저장했고 2번 친구의 경우는 1번을 저장했고요. 3번 친구의 경우는 1, 4, 5를 저장했네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 연결하는 간선이 있기 때문에 1번 정점의 리스트에 2번이 추가된 거고요. 2번 정점의 리스트에 1번이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간선 하나가 있을 때마다, 간선 하나가 존재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되는 이 리스트들에 추가되는 숫자는 2개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벡터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숫자들을 합치게 되면요 2 곱하기 간선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공간은 간선의 개수, 간선 big of cardinality of edges 요 간선 개수만큼은 필요하다. 요 간선 개수의 상수배에 해당하는 공간만큼은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 간선 추가, 간선 요 판별,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죠.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사이에 U랑 V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 그 다음에 뭐 얘는 시간 복잡도는 아닌데 뭐 어쨌든 공간 복잡도,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요것들을 한번 다 적어볼게요. 뭐 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각각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인접 행렬은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i와 j 사이에 간선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간선을 추가할 때는요, 이 행렬에 두 개의 원소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수번에 연산을 해서 상수 시간이 걸리고, 간선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때도 해당하는 2차원 배열상의 원소를 바로 접근해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전체 필요한 공간은 정점 개수의 제곱계만큼 필요하겠네요. 네, 인접 리스트의 경우는요, 간선을 추가할 때 역시 벡터 리스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마지막에 추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추가하기 편하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상수 시간으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U랑 V 사이에 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는 U번째 리스트를 봤을 때 이 U번째 리스트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원소들, U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순회를 해야 되죠. 그래서 U의 디그리만큼 혹은 이제 V의 디그리만큼이 필요하다 인 거고요. 전체 공간 복잡도는 에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U번째 리스트에 하나가 추가되고 V번째 리스트에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공간으로 따지면 두 개의 원소가 늘어나죠.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는 2 곱하기 에지 셋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트리 하게 될 텐데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7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9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9시 5분부터는 또 트리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7분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